반갑다 멍. 26년 시작은 겨울의 꽃 스키장에서 사랑에 대해 말해볼까 해. 왜 사랑하는데도 자꾸 부딪히고 아플까? 이번 타로가 당신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할 거야. 오늘의 주제는 사랑이 아픈 이유, 관계를 망치는 세 가지 패턴은? 오늘도 마음에 담을 세 장의 카드를 준비했어. 1번, 2번, 3번. 골랐어? 그럼 진심을 담은 검지로 카드의 번호를 2번 톡톡 해봐. 자, 결과는? 궁금하지? 자세한 리딩은 댓글에서 확인해.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 보시는 건데 이 관계는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연인이 바람기가 있다거나 혹은 말을 좀 너무 험하게 한다거나 상처들을 누적해서 반복해 온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커다란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 좀 유치해도 돼요. 아이들처럼. 그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보시는 게 오늘 뽀뽀나 해볼까? 이런 게 있어야 사실 연애가 좀 전진이 되잖아요. 다 잘할 순 없다. 헤어지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내 마음이 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현실을 슬프게 만드네요. 그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타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걱정하는 문제들은 많이 내려놓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원합니다. 좋은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죠.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다투게 되는 원인 혹은 자꾸 부딪히게 되는 원인 세 가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지 조언까지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카드 준비되어 있고요. 1번, 2번, 3번입니다. 고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는 귀여운 미니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1번은 미키의 경찰차고요. 2번은 미니의 귀여운 컨셉 카고요. 세 번째 건 3PO라고 하죠. 로봇을 흉내낸 스타워즈의 3PO 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예쁜 자동차들을 통해서도 선택해 보셔도 돼요. 1번, 2번, 3번입니다. 고를 시간 드릴게요.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다 고르셨나요?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해 볼게요. 1번 카드 읽어볼 텐데요. 오늘 사용하는 메인 타로는 바로 골든 휠 타로라는 카드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카드입니다. 금색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에 반짝반짝하는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자, 먼저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경찰차 선택하신 분들이네요. 자, 미키의 경찰차 굉장히 귀엽죠? 여러분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카드가 나와도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니까, 혹은 나쁜 카드가 나와도 해석의 여지가 좀 다양하니까 오늘은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덱을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는요. 아이고, 이런. 쓰리 오브 스워드는 원래 심장에 박혀버린 칼을 말해요. 이건 여러분이 최소 여러 번 이별을 했다거나 만남을 했다거나 이런 상처들을 누적해서 반복해온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상대가 나에게 줬던 상처의 말이 너무너무 깊게 여러분의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인이 바람기가 있다거나 혹은 말을 좀 너무 험하게 한다거나 혹은 둘이 정말 쨍쨍 소리가 나게 크게 다퉜던 기억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랍니다. 뭔가 좀 관계를 전환하고 싶은데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연인분들이 이런 카드 참 많이 뽑아요. 왜냐면 연인들 사이에 알잖아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걸 알면서도 자꾸 놓지 못해서 만나게 되고 놓지 못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누적된 아픔들이 있으시다라는 게 이 3번 검의 특징입니다. 3번 검이 골든 휠에서는 이렇게 막 눈물 흘리는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실제 원래 유니버셜 덱에서 실제로 심장 같은 모양의 칼이 이렇게 콱콱콱 꽂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상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사랑의 어떤
변화나 전진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식스 스워드. 이게요. 여기서는 좀 그래도 좀 낭만적으로 그려지긴 하는데, 이게 어떤 배를 타고 어딘가를 나가야 하는데 한쪽에선 파도가 치고 있고요. 내 배 앞에는 검들이 막 꽂혀 있어요. 6개나 되는 검이. 그리고 막 배를 힘들게 아이와 함께 뭐 정말 쪼그린 채로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식스 오브 스워드는 정말 아프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말해요. 그리고 미래 자체에도 저 풍랑을 헤치고 가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두 분이 워낙 쌓아왔던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고서 전진하다 보니,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 자체도 인내가 필요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건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커다란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참고 가고 계시다라는 게 문제랍니다. 쌓여 있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채로 그 아픔을 해결하거나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꽂은 채로 각자의 마음에, 이게 6개의 검이기 때문에 각자의 한 마음에 3개씩 꽂힌 검을 그대로 안고 배를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물살도 한쪽은 잔잔해졌지만 한쪽은 여전히 거센 물결이 치고 있는 모양으로 보여지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헤어지기를 선택하신 것 같진 않아요. 이 배가 아픈 채로 가는 배거든요. 검이 꽂힌 채로 가고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 아픈 관계를 미련과 어떤 그동안의 그 사람과의 너무나 오랜 세월 때문에 놓지 못하고 가고 계신 것이 여러분의 애정운의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충고 드리면, 저는 사실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 보시는 건데, 이 관계는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식스라는 검의 속성상 그냥 가요. 주변의 조언을 들어도 내가 아파도 그냥 가는 관계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방해 요소는 아픈데도 가는 중이랍니다. 세 번째 카드에서 좀 희망을 봤으면 좋겠네요. 음. 2번 완지예요. 2번 완지는 원래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느낌의 카드로 표현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좀 그런 느낌의 카드로 이미지가 구현이 됐죠. 아마 여러분이 이 휠이라는 덱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이 2번 카드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2번 카드가 이 휠 오브, 이 골든 휠이라는 카드 외에서는 좀 멀리 바라보고 좀 다르게 생각해서 바라보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쪼금 더 부딪히는 그림으로 보여지네요. 여러분의 상황과 아마 이 카드가 에너지대가 맞아서 이런 그림으로 2번 카드가 보여진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다른 가능성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딪혀야 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부딪혀 보시는 건 어떠냐. 이렇게 그냥 가슴에 상처를 안고 갈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해 보면 어떠냐. 좀 두려워서 이렇게 뭔가 새로 부딪혀 보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렵죠. 뭔가 새 사람을 만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 부딪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셔서 아마 이번 카드가 이렇게 보여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미련을 뚝뚝 떨어뜨리지 가지 마시고 새로운 상대와의 만남에 대한 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보시는 게 여러분의 애정운과 사랑에 대한 방해를 좀 해소하는 길이 돼요. 사랑이 뭔가 방해받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이 상황을 전체를 개선하시려면 마음속의 상처도 극복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련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가고 있었던 이 관계, 그냥 어떤 관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투 오브 완즈,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하시는 게 이 애정운의 방해 요소를 해소하는 길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조언도 좀 살펴볼게요. 조언은 제게 2개의 카드로 뽑아 두었습니다. 하나는 조언 덱이라고 하는 걸 하나 준비했고요. 되게 예쁜 카드 중에 하나고요. 하나는 주역의 조언을 뽑아 보았습니다. 두 조언이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지 혹은 같은 이야기를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포그드인. 되게 신기하죠. 제가 이거 6개의 검이 배에 꽂혀 있는 거예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배에 검이 꽂혀 있진 않지만 포그드 인이래요. 그러니까 배가 언제가 제일 위험한지 아시죠? 보이지 않는 길. 좌초의 우려도 있고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대요.
그런 만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천천히. 그냥 이 관계를 계속 막 속도를 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갖고 있어 보시래요. 그러니까 '아 우리 좀 시간을 가져 볼까? 이 안개 같은 형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좀 시간을 가져 봐야 될 것 같아. 좀 천천히 뭔가 하자.' 뭔가 지금 원하지 않는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결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관계에 저기가 있다면, 중요 포인트가 있다면 슬로우 다운 하시랍니다. 천천히 가시랍니다. Go slow. 빠르게 가셔서는 안 된대요. 이 배는 한번 좀 멈출 필요도 있어 보여요. 저는 go slow라고 되어 있지만 stop이라고 말하고 싶은 지점이거든요. 시간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기존 관계에 너무 점철돼서 이게 어떤 루틴이 되어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 이런 거 당연히 연애하면 견뎌야 되나 보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만성화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언이 정말 제가 딱 원하던 말대로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편안하네요. "좀 천천히 가셔라."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주역은 좀 운명의 흐름과 관계된 카드거든요. 얘는 에너지의 흐름이라면 얘는 운명의 흐름을 좀 담기는 합니다. 주역에서는요. 아. 이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게 택천쾌라는 카드거든요. 택천쾌는 그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 밝아지기 쾌가 되기 위해서는 걷고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도 약간 안개 느낌이 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물이 하늘 위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뿌옇겠죠. 물로 뒤덮여서 우물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안개가 낀 형국을 말하거든요. 이게 맑아지기 위해서는 뭔가 좀 현명하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운명이 뭔가 결정의 순간에 왔다라고 합니다. 결정이라는 순간이 쾌라는 말이에요. 택천쾌는 여기서도 determination이라고 나오죠. 뭔가 결심할 때야라고 나오잖아요. 뭔가 상황이 명쾌해지기 위해선 물과 하늘을 가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둘 다 어떤 안개 낀 모습, 무언가 배가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 두 개의 그림이 합쳐진 게 딱 요 두 번째 카드에서 보여지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만남에 대한 여러분의 두려움을 좀 해소해라라는 게 쪼끔 더 그다음 카드에서 보여져서 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 아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면 stop 혹은 take time 시간을 가져보고 좀 결심을 해 보세요, 결심을. 어떤 사랑이라는 건 늘 결심이 필요하죠. 헤어지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내 마음이 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택천쾌하시기 위해서라도 determination 하시는 결심을 하시는 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1번 카드 사랑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자, 사랑의 방해 요소가 뭔가요? 내가 이번 올해 연애를 하는 데 있어 나를 방해하는 요인 3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해법도 찾아볼 겁니다. 아마 사랑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이거 많이 보시겠죠? 2번 카드 선택하신 미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방해하는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를 들어보고요. 조언의 카드도 뽑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아 너무 점잖다라는 의미네요. 5 번은요. 5번 교황이에요. 교황은 어떻죠? 물론 사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외모에서도 좀 보여지실 것 같아요. 보실까요? 어떠세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종교 철학자 이런 사람입니다. 종교가 철학자, 교황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의 방해 요소로 이 5 번이 나왔다는 건 진전이 좀 없다. 너무 경건하다라고 해요. 사랑은 좀 유치하기도 하고 좀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 고고해요. 너무 눈이 높아요 혹은. 여러분의 눈은 정말 뭐 좀 사람이 점잖고 심지어 뭐 이것도 좋아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눈이 좀 너무 높으신 혼자라면 눈이 너무 높으셔서 사랑의 방해 요소로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다면 두 분이 좀 이 연애에서 좀 내려놓지 못하시네요, 자기를. 왜냐하면 이게 너무 도도하고 너무 고고해요, 둘의 관계가. 그래서 약간
좋게 말하면 애정운에서는 이거 그냥 참 정체되어 있는 운세라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진전이 안 돼요. 누가 덥석 손을 먼저 잡던, 아, 누가 오늘 뽀뽀나 해볼까? 이런 게 있어야 사실 연애가 좀 전진이 되잖아요. 물론 좀 그렇게 말로 하는 거 힘들면 어떤 사소한 행동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철벽을 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혹은 그전의 연애에서 너무 다치는 바가 많아서 막 마음을 닫아 놓으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유추할 수 있는 카드인데 얘는 경건하다라는 게 여러분의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내가 좀 교황처럼 눈이 높거나 내가 상대방을 바라본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다거나 우리가 또 지켜야 된다는 도덕률이 너무 높아서 이 연애가 되기 쉽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할 때 좀 유치해도 돼요. 아이들처럼. 그죠? 네, 그런 면이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까요? 아, 정말 특이하죠. 여러분의 연애운에 방해 요소가 돈이에요. 그것도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게 문제래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이게 만약에 이게 좋은 요소로 나왔었다면 좀 달랐겠지만 이게 방해 요소잖아요. 그래서 돈을 너무 열심히 버는 것에 집착하고 계시대요. 내가 막 장인처럼 지금은 막 돈벌이에 정말 심취해 계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이 나왔나 봐요. 내가 아직까지는 뭔가 기회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 있다거나 내가 지금 당장은 일하는 데 바빠서 연애라는 감정 자체에 신경을 못 쓴다거나 혹은 연인인 간에 이 연인이 있으신 분이 이 카드를 왜 방해 요소가 있을까요라고 한다면 두 분 다 너무 바쁜 거예요, 돈 버느라. 혹은 돈을 버느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거리감도 느껴지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뭔가를 하느라고 이 연애 진도 빼는 걸 못하고 계신다라는 게 좀 문제점이라고 여기선 드러났어요, 두 번째에서는. 사실 뭐 다른 심각한 문제들 많거든요. 뭐 상대방이 막 고통을 줘요. 뭐 상대방이 아프게 해요. 말을 세게 해요. 뭐 바람을 피워요. 이런 카드들보다는 나쁘지는 않은데 아, 진짜 너무 바빠서 연애를 못 한다는 거 자체가 혹은 연애의 방해 요소가 돈 버는 거라는 사실이 되게 현실을 슬프게 만드네요. 그쵸? 세 번째 방해 요소도 볼까요? 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오브 완즈예요. 내가 뭔가 이제 막 시작한 중인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서 이제 막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걸 좀 어린 학생들 뭐 대학생이 막 들락말락하는 친구가 본다면 이제 막 내가 입학을 해서 이제 막 정신이 막 벽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이제 '아, 이제 공부도 좀 해 볼까? 뭐도 좀 해 볼까?'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여유가 없어요, 다른 걸 할. '연애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얘도 약간 학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카드가 주는. 이 원래 카드 유니버셜 덱에서는요. 교양의 어떤 의자에 앉아서 사제들의 절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약간 학교적인 교육적인 이미지도 품고 있는 카드를 라고 봅니다.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덱들의 디자인에서 보면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학자의 이미지로도 보여지기도 해요, 5번 카드가. 근데 여기서도 뭔가 시작한 사람, 프레시맨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회사에 막 입사를 했다거나 혹은 뭔가 가게를 시작하셨다거나 무언가 어떤 공부를 시작하셨다거나 무언가 시작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내가 연애 자체의 문에서는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서 이 카드를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좀 여러 뭐 연애를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은 두 분 다 뭔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형국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조언을 좀 볼까요? 조언은 그 어떤 조언의 말을 주는 카드 하나를 찾아봤고요. 하나는 주역을 통해서 운명의 흐름을 통해서도 볼게요. 이 카드들이 보통 에너지의 흐름을 담고 있다면 주역은 조금 더 운명의 흐름을 담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언에서는 이 카드 원래 이 카드의 그림이 이 카드 포장 있죠. 박스의 메인 그림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Surrender to the journey. 이건 릴리즈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버리고 떠남이라는 카드예요. 얘는 어떤 것에서 벗어남이라는 카드거든요. 뭐 어떤 것에서 좀 떠나서 여행을 가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뭐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다, 막 떠나다, 뭐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릴리즈 컨트롤, 무언가를 흐름대로 흘러가도록 만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막 새로운 여정, 여기서도 막 제가 새로 일을 시작하셨나 봐요. 막 돈을 벌고 계신가 봐요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떠난 상태라서 뭔가 이제 사랑에 대한 컨트롤만큼은 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싶고 뭔가 조정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놔둘 필요가 있다. '인생의 흐름대로 두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중요한 순간으로 흘러가는 중이라서 그냥 '그 흐름대로 두어라.'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에 억지로 '연애가 안 돼서 슬퍼요. 뭐예요.' 이런 걸 걱정을 더하기보다는 '인생의 흐름대로 주는 것이 좋겠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예요. 좀 비슷비슷하죠, 의미들이.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떠나보내랍니다. 네. 네. 얘는 어떤 거냐면 땅과 저기 우물의 만남이에요. 땅과 우물이에요. 그럼 땅에 우물이 있으면 아래 밑에서 이제 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봄에 막 입동이라고 하잖아요. 입동 시기가 되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아래 물이 녹아 흐르잖아요. 그런 걸 이 카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19번 주역이 나타내는 거예요. 19번 주역은 사랑의 조언으로 읽을 땐 어떻게 읽냐면 다가감이라고도 읽어요. "너가 다가가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뭔가를 다가갈 필요가 있어. 서로 좀 귀 기울여 어프로치 다가가서 소리를 좀 들어 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무언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통제하려거나 뭐 사랑을 어떻게든 뭐 "몇 시에 만나야 돼. 언제 만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좀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봄에 얼음 약간 언 땅 밑에서 물을 만나려면 귀를 기울여 땅에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봐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보다는 좀 다가가서 들어봐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뭔가 시작해서 서로 바쁘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아닌가요? 뭔가를 향해서 다가갈 준비부터 해야 될 시기라는 게 이 조언이 주는 얘기입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시간과 여력이 있어?" 라고 묻고 있죠. 너무 그렇게 뭔가를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해야지.'라는 너무 컨트롤에 대한 욕구에 치우쳐 있진 않아? 일을 뭐 몇 시까지 할 거니까 만나는 거 언제 만나고 막 이렇게, 너무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통제 욕구로 인해서 일도 이렇게 해서 내 손 안에서 이렇게 할 거고, 연애도 이렇게 몇 시까지 해서 언제 주말에 언제 뭐 2-4 주에 만나고, 이런 너무 상대방을 조정하려 하면 오히려 이게 엇나갈 때가 있거든요. 혹은 내 인생을 너무 통제하려고 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시기고 뭘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에만 너무 매여 있다 보면 이렇게 너무 한 곳에 빠져 있다거나, 너무 어떤 정적이라거나 이런 너무 철벽을 쳐 놨다거나 너무 높은 눈으로 상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자제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너무 고고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내가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 다루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다가가는 거예요. 줄줄줄 흐르는 땅 밑의 물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바쁘셔서 그렇죠. 바쁘시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쁠수록 시간을 막 쪼개지 않으면 다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성향을 보면 되게 욕심이 많아 보이거든요. 뭔가를 잘 해내고 싶은 정말 고매한 어떤 그런 인격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셔서 그런데, 다 잘할 수는 없다. 모든 걸 다 컨트롤하려다 보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카드 뽑은 분들의 애정의 방해 요소와 극복 방법이었어요. 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죠. 귀여운 3PO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스타워즈의 아주 귀여운 황금색 로봇이죠. 자, 여러분의 사랑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를 보고요. 조언 카드들도 좀 뽑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사랑의 방해 요소가 뭘까요? 에이스 오브 스워드. 에이스 오브 스워드는 그 뭔가를 시작할 때 단칼에 잘라내는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결단력이 있는 카드거든요. 뭔가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이 탁 잘라내는 게 좀 있어요. 뭔가 단칼에 안 돼. 단칼에 돼. 얘는 되고 쟤는 안 돼.
뭐 이런 어떤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중심이 있어야 되는 사람일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방해 요소는 '모든 결정 권한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겁니다. 이 에이스 되게 좋은 카드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검이라서 그래요. 컵이었다거나 이랬으면 여러분이 정말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검은 정말 냉정하게 탁 자르는 면이 있는, 그게 바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까지 언제나 단칼에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니야, 빠르게. 시작할 거면 빨리 해. 뭘 할 거면 어떻게 해.'라고 해서 여러분이 되게 좀 '모든 결정을 내가 시작해야 한다.'라는 욕구가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에이스가. 뭔가 시작할 때 어떤 권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예요. 권한의 시작이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모든 관계의 우위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사실은 남에게 좀 맞춰 줘야 되긴 하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연애가 정말 사실 귀합니다. 그건 정말 상대가 절대적으로 나한테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그런 친구들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지구지순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워낙들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기도 하고 정말 반반 결혼, 뭐 반반 연애 이런 게 유행할 정도로 서로 간에 뭐 좀 동등함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치우친 연애, 내가 결정하는 연애, 내가 결정하는 사랑은 좀 난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방해 요소가 쪼끔은 나누어 주는, 걔가 먹을 때도 무얼 먹을지, 어딜 갈지, 어떻게 할지를 모두 내 권한 안에 두면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더 월드네요. 더 월드가 원래는 엄청 그런 거예요. 완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카드를 여러분이 "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 "아 네. 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방해 요소에서 월드를 뽑았다는 건 내가 어떤 나의 세계에 갇혀 있다거나 혹은 너무 완벽한 결말만을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에이스 카드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너 나랑 결혼할 거야? 아니면 안 돼. 나 시작도 안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어떤 나는 완성형의 무언가를 위해서 추구하거나 내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너무 똘똘똘똘 나를 싸고 있어서 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조차도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상대에게 완벽한 어떤 관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결혼할까지 갈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 "나는 뭐 여러 번 다른 사람을 사귀어 본 사람 말고 완벽하게 내가 첫 연애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높은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혹은 여러분들만의 꽉 닫힌 어떤 결말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 누군가 있으시다면 그런 관계 속에 너무 딱 가다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아 그래 우리가 그때가 되면 뭐 때가 돼서 그때가 되면 결혼을 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대하시면 어 뒤로 한 세 걸음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되게 그 딱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결혼이라는 타이밍은 정말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야말로. 상대와 나의 시간이 딱 교묘하게 겹쳐져야만 이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나의 시간의 기준 안에서 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게 되면 이게 마치 시계가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덜컥덜컥 계속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닫힌 어떤 완벽한 관계를 원한다. 혹은 여기가 세 명의 사람으로 또 더 월드가 이번 카드에서는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도 혹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만족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좀 여러 명들이 좀 이 관계에서 윤활유처럼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와서 뭐 예를 들어 대리사위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그럼 정말 좀 어려울 수 있죠. 누군가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 월드라는 카드가 가진 속성 때문에 그래요. 더 월드는 완성을 의미하고 완벽함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 퍼펙트함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근데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이런 격이 높은 카드를 뽑아서 되게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숨 쉴 여지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연애에서 너무 완벽한 사람은 사실은 쪼끔
부담스러워요. 한 걸음 도망가게 되게 하거든요. 근데 결단력 있고 완성도가 되게 높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되게 쉽지 않네요. 그죠? 같이 이렇게 이만큼 훌륭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요. 세븐 오브 컵스. 아 맞네. 이게 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죠. 세븐 오브 컵스는 존재하지 않은, 손에 닿지 않는 그런 걸 막 가치를 말해요. 보석도 담겨 있고요. 막 저 안에 잔이 가득가득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물이 넘치는 훌륭한 컵들이 저기 쌓여 있지만 그게 내가 잡을 수 있지 않아요. 구름 위에 있거든요. '아 그건 뜬구름이야.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꿈이야. 너무 그거는 어렵잖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대요. 잡기 어렵대요. 그거 너무 좋은 거 알지만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을 해 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몽상이나 이런 거거든요. 과도한 상상, 기 넘치는 기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솔로시라면 눈 좀 낮추셔야 돼요, 현실에. 왜냐면 예쁘고 뭐 혹은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집안에 돈도 많고 애가, 그리고 뭐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이 5가지가 다 만족되는 사람은요, 세상에 저는 없다고 봐요. 있으면 그게 내 차례가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뭐 하나는 부족한 거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내려놓음이 필요한 카드가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중요성. 그 사람이 가진 스펙과 외모 등 같은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조차도 완벽해야 되고 내면 세계도 완벽해야 되다 보면 좀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 5가지가 다 되는 사람이 있나? 돌아보면 없어요. 뭐 하나는 빠져요, 항상. 근데 뭐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각형, 육각형으로 완벽한 인간은 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쪼끔 그 과한 기대? 너무 눈이 하늘에 달려 있는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을 추구하는 건 누구나 똑같죠. 하지만 현실감을 쪼끔만 더 가지시면 좋겠다는 조언이었어요. 이게 시기를 놓쳐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알거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워낙 많이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정년기를 놓쳐서 혹은 연애의 기회 자체가 좀 적어지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펙을 요구하신다거나 연애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거나 혹은 장벽 자체를 너무 첩첩첩첩 쌓아두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쪼끔만 양보하시면 돼요. 내려놓으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다 가진 사람을 찾다 보면 없어요,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이 육각형이나 오각형에 완벽하게 꽉 찬 사람들은 어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1%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쪼끔 현실적인 면들을 생각하신다면 더 훨씬 좋은 연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언 카드 볼까요? 조언 카드는 제가 저희가 메시지 카드라는 것과 주역 카드를 뽑았는데요. 보통 이런 타로 카드는 에너지의 흐름을 많이 담아요. 그래서 뭐 역학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양자역학이나 에너지 역학 뭐 이런 걸로 설명하시는 분도 많고요. 주역은 쪼금 운명의 흐름을 담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내가 마음가짐으로 지금의 행동 그대로 원래 내가 했던 어떤 그런 에너지의 기운으로 뽑은 조언 카드는 무엇인지 볼게요. Ascending the Mountain. 산을 오르네요. 산을 오르는 카드죠. Keep go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야 한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단칼에 잘라내지 마시고요. 너무 이 다가오는 사람을 쟤는 학벌이 별론데 안 돼. 혹은 쟤는 쪼끔 용모가 많이 부족한데 안 돼. 이렇게 너무 단칼에 쳐내시지 마시고 천천히 산을 오르는 기분으로 좀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안 돼. '아 이 산 너무 높아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산을 못 오르잖아요. 혹은 너무 완벽하게 뭐 '나는 아직까지 내가 등산을 해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막 나는 역시 좀 재능이 있으니까 좀 높은 산을 올라 보겠어.' 이렇게 도전하다가 막 '설악산을 올라 보겠어.' 이렇게 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보래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친구로라도 만나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관계는 언제나 산처럼 쌓아가는 거잖아요. 산을 오르듯이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나아감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음. 오른다라는 카드예요, 산을. 오. 지화명이네요.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요. 다크닝이거든요. 지화명의는 어떤 거냐면 이게 되게 나쁘게 들리시죠? 다크닝 하니까 좀 '전망이 어둡네.'라고 하잖아요, 운명이.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카드예요. 이걸 영문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주역 카드는 주역 카드 원래가 가진 한자어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단어만 읽으면 '와 진짜 완전 어둡네.' 이렇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지화명의는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새벽이나 밤중을 말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지만 저 아래에는 해가 언제나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아래 불이 있다.'예요. 여러분의 안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 보이고 내 연애운은 '아 왜 이래.'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곧 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카드들의 위계나 이런 걸 보면 근데 너무 기준점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곧 해가 어둠을 딱 밝히듯이 새벽이 오듯이 해가 떠오르는 반짝하는 순간이 오듯이 이 다크닝한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혹은 새벽에 어두워 보여. 해가 아직 저 밑에 산 밑에 있어 보여요. 산을 오르면 어느새 해가 떠올라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늘 위에서 산을 올라서 보시면 정말 넓고 탁 펼쳐진 풍경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산 아래 혹은 땅 아래 불이라는 카드의 의미를 지녔네요. 나아가 봐. 올라 봐. 좀 기다려 봐. 좀 기준을 낮춰 봐. 이런 조언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사랑하면 좀 바보가 된다고 하잖아요. 좀 모자란 게 어떨 땐 귀여워 보이고 부족한 게 어떨 때 내가 채워주고 싶은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단점으로만 보시면 좀 어렵다. 이제는 내가 마음을 좀 낮춰줄 때다. 기준을 낮춰줄 때다. 너무 단칼에 자르지 않는다. 이거를 좀 결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